네, 안녕하세요. 네, 수강생 여러분. 네, 수학생님 송근일입니다. 자,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수업을 못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 수학 강의는 동영상 파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수학 기출문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를 여시고 자, 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함수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수열 그리고 여기 뒤로 쭉 가시면 지수하고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함수 전까지 명제까지는 제가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함수부터 이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는 14페이지 함수편을 보시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확대를 저기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확대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5번을 보시면은 이게 2019년도 이제 상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1회. 자, 이 합성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fx가 나와 있고, f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g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갑니다. 이게 합성 함수는 두 번을 해야 돼요. 합성. 그러니까 함수를 조작을 두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을 하는데, 두 번 할 때 이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g.f 하고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다시 좀 지울게요. 순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순서를 하는 겁니다. 자, G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F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F에다가 먼저 함수가 5를 대입을 하면 어디로 가죠? 6으로 갑니다. 그래서 F5라는 거는 하게 되면 6으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가.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다시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G6은. 그러면 이제 G라는 함수는 또 6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그럼 6에서 출발해서 자, 화살표로 보시면은 이게 쭉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면은 25. 그래서 G6은 얼마냐? 결과적으로는 25다. 이렇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자, 5라는 게 나와 있죠? 5라는 이 숫자를 처음에 출발합니다. X에서 출발해서 따라가면 6이 되고 6에서 다시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25다. 그 합성함수는 이 함수 요 값을 두 번을 따라가면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제 합성함수 비슷한 문제가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두 번째 밑 아래쪽 보시면 자,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보면 F2 하고 G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G.F2 이걸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F2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2가 얼마인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2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2에서 출발하면 이제 6이 되는 거죠. Y 값이. 자, F2는 얼마냐?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6, G라는 함수로 해서 G를 이제 6에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죠. 6에서 출발하면 결과는 어디로 가죠? 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G6은 얼마냐? 그러면 결과는 10이니까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F2다. 그럼 2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F2 값은 2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F라는 함수에서 출발하는데 X를 집어넣으면 X에다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이제 y 값이 6이 나오는 거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서 보면 이제 지란 함수는 또 6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6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값은 이제 1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함수는 이제 두 번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2에서 6에서 6으로 가고 6에서 다시 이제 1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따라 주시면 이제 따라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페이지 왼쪽을 보셔가지고 왼쪽에 두 번째 문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번을 보시면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럴 때 f의 인버스 a 값은 4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a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인버스라는 함수는 이 f라는 함수의 반대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인버스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4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걸 넣어야 4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4가 2로 이제 원래 함수는 4가 2로 가죠. 근데 결과적 이제 역함수는 뭐냐면 이 2라는 걸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요거 결과적으로 지금 4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넣어야 4가 나오냐,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4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 자, 2를 대입하라 이겁니다. f의 인버스에 2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f의 인버스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건데, 이 f의 인버스 함수라는 거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f의 인버스에 a를 넣었을 때 x 값이 얼마냐? 이 4가 되는 거죠. x에서 찾아보면 이 4가 여기 있는데, 자, 4를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갔을 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에서는 2를 대입하면 4로 간다. 그래서 f의 인버스에서 2를 대입해야 4가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번, 2가 되는 거죠. 1번 답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이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y를 대입을 해서 x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 자, 함수 이렇게 문제 나오면 함수에 여기 보면 위에 문제에서는 이제 함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 함수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x가 1, 2, 3, y가 4, 5, 6, 7.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따라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자, f3이 4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f3은 4로 간다. 그러면 4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f1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f1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여기서 보면 힌트는 뭐냐? 이 상수함수라는 거죠. 자, 상수함수란 거는 이 y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y 값이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이라도 자, y 값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이 4로 갔죠? 그럼 1도 4로 가야 되고 2도 어디로 가야 된다? 예, 다 4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은 딱 한 개인 거죠. 하나.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3이 4로 갔기 때문에 f1도 이제 4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1번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상수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문제.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8년도 하반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함수 f가 나와 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f 4값하고 f의 인버스 4값. 이게 이제 역함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f의 4라는 거는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4를 넣으면 y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f4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의 인버스 4는 뭐냐? 이게 y에다가 4를 넣는다 이겁니다. f의 인버스는
y가 x로 간다 이건 뜻이죠. 그럼 여기 y 값에 4를 넣었을 때 x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4, 여기 4를 넣었을 때 어디로 가죠? 반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5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인버스 4는 5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두 값을 더하라. 그럼 6 더하기 5가 되니까 이제 11. 그래서 답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11이 되는 거죠. 4번 11.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래 함수는 4다. 그러니까 x에다 이제 4를 대입하면 y 값이 얼마냐? 그럼 6이 되는 거죠. y 값이. 그럼 이제 6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f 인버스는 반대로 y 값을 넣는 거예요.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왔죠? 네, x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x 값은 그때는 4가 되는 거죠. 예, 역함수는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됩니다. y에서 x로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4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y에다 4를 대입하면 x 값은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자, 역함수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호는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14번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풀어드렸고, 자, 그 아래 제일 마지막 6번째 문제, 자, 14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함수하고 역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역함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y가 x로 간다, 반대로 간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역함수 문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또 무슨 함수가 나와 있죠? 예, 합성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걸 두 번을 해야 돼요. 자, f의 1값을 먼저 한 다음에 f의 1값을 먼저 하고, 자, 여기 보시면 f의 1값을 먼저 정한 다음에 f1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값을 다시 f의 역함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f의 값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x를 대입하면 y 값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y 값이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인버스 4 이렇게 되는데 f의 값은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4. 자, 그런데 다시 이 4값 y에다 4를 넣었을 때 x가 얼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자, 여기 이제 f 인버스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f 인버스에다가 여기 f 인버스의 4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에서 다시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요 4 값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f 인버스 함수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 네, 1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거 이제 답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2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두 번 하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f의 인버스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를 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아이덴티티 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항등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불러요. 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갑자기 지워지질 않네요. 네. 프로그램이 갑자기 또 말을 듣질 않네요. 네. 이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자, 항등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항등함수. 자, 여기는 항등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항등함수라는 거는 x값하고 y값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x값이랑 y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f의 1이다. 그럼 1이 되는 겁니다. f의 2다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i라는 함수에다가 1을 넣었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i라는 함수에다가 2를 넣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i라는 함수죠. 항등 함수니까 i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 x 값이나 y 값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기호의 의미 f의 인버스랑 원래 있는 함수 f랑 이렇게 동시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1이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이 원리를 찾아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오늘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로 오늘 배운 게 그거네요. 역함수하고 역함수, 합성함수 그리고 이제 하나 나온 게 자,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잘 이제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화면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이 화면을 잘 찍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혼자 푸실 때 한번 기억해 보시고 동영상을 자꾸 한 두세 번 한두 번 가지고는 잘 안 되시면은 두세 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다가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별도로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